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 일본의 노동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의 속도예요. 일본은 세기 말까지 노동 인구의 45%만 남게 될 거라고 하죠. 유럽은 이미 2019년부터 취업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2027년부터 급격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예정인데 75년 후에는 현재 노동자의 30%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거대한 인구 중심지들이 사라지는데도 유엔은 세계 전체 노동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인도, 중동, 특히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노동력은 이번 세기 말까지 다른 모든 대륙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인구 지진이 세계 경제와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은 과학 문헌과 경제 모델, 그리고 이미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다가오는 인구 위기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타격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GDP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경제의 총 산출량은 결국 총 노동시간에 시간당 평균 생산성을 곱한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나라가 20만 시간 동안 일해서 시간당 평균 $5어치를 생산하면 총 100만 달의 경제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더 오래 일하거나요. 당연해 보이지만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일본 정치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려고 애썼거든요. 하지만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사실 꽤 선방한 편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본 경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GDP가 연평균 0.83%밖에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같은 기간 미국은 연평균 2.58%씩 성장했으니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미국 근로자들은 연간 1%가 조금 넘게 더 많이 일했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약 0.43%인 적게 일했거든요. 이건 주로 미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일본에서는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생산성이에요. 일본의 시간당 생산성은 연간 약 1.26%씩 증가했고 미국은 1.53%였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죠. 결국 일본의 저성장은 경제를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너무 많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측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주요 경제권이 일본처럼 될 거예요. 독일, 한국, 중국 모두 말이죠. 다행히 일본의 전환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비교적 잘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가난한 나라들 중 다수가 이제 일본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만 봐도 부채 한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측은 이겁니다. 세계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건 부채 위기나 복지국가의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여성 1인당 자녀 2.1명이라는 인구 대체율을 밑도는 모든 국가들은 결국 일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감소한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잘 나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건 오직 취업 연령대의 사람들 뿐이에요.
노인 인구가 많으면 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어린이 수가 많아도 경제적 부담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와 노인보다 노동자가 많은 사회만이 인구 배당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부양 비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젊은이와 노인의 수가 전체 노동력에 비해 적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양 비율이 낮은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중국의 발전 기적을 보세요. 그건 거의 전적으로 부양 비율이 크게 감소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 덕분에 이게 매우 빨리 일어났던 거죠. 부양 비율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일본은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조차 아직 경제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부양 비율이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미국은 강력한 인구 구성으로 유명한데 말이죠. 동시에 아프리카는 젊은 대륙일 수 있지만 그들의 경제는 아직 이로부터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3.3명인 케냐의 부양 비율은 현재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반면 인도의 인구 배당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최근 부양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비율은 여전히 중국보다 높고요. 경제학자 브라크만, 콜, 반 마르버이크는 이런 원칙과 UN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이미 오늘날 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은 2030년대 후반이 되어야 그 충격을 느낄 거래요. 한편 인도의 인구 배당 효과는 1920년대 초부터 2070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높지만 2050년경까지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거예요. 대규모 어린이 인구가 취업 가능 연령에 도달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변화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유럽 경제가 침체되면서 2050년대까지는 인도로 중심이 옮겨갈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의 급격한 쇠퇴와 아프리카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프리카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측은 이겁니다. 다가오는 인구 위기로 인해 일본과 유럽의 경제 성과는 이제부터 계속 후퇴할 거예요. 한국과 중국도 몇 년 안에 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충격이 올 거예요. 반면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대치를 뛰어넘을 겁니다.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는 기대치를 밑돌겠지만 그 이후로는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가 2050년대 이전까지는 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 대륙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바로 이민이죠. 현재 세계의 주요 이주 경로를 보면 갈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024년만 봐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가장 큰 이주 움직임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크고 부유한 국가로 가는 거죠. 2024년 주요 이주 경로를 보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도에서 걸프 국가로, 폴란드와 터키에서 독일로,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주 패턴은 사실 좀 이상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민 급증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조금 더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떠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항상 떠나고 싶어 했지만 나라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때는 여행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정말 부유해지면 이민자 수는 다시 감소해요. 이제 최고의 경제적 기회가 국내에 있으니까요. 아프리카는 천천히 그 지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의 차트를 보면 아프리카에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점차 부유해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말이죠.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고령화 경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젊은 아프리카인들은 일자리가 필요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물론 정치 때문에 이주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민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면 일본은 항상 이민자들에게 매우 폐쇄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노령 인구를 돌볼 간병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예측은 이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일부 부유한 나라로의 이민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어느 나라로 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큰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예측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주요 경제권이 일본식 경제로 전환될 거예요.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부채 증가를 의미합니다. 둘째,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국가가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될 거고, 이는 부채 위기나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셋째,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일본과 유럽의 경제는 앞으로 약한 성과를 보일 것이고, 한국과 중국은 몇 년 안에 고통을 겪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상보다 더 갑자기 느껴질 거예요. 반면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거고,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는 약세를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겁니다. 넷째, 기존 이주 통로가 고갈됨에 따라 이주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할 거예요.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이번 세기에 줄어들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동시에 고령화 경제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양의 아프리카 노동력이 투입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섯 번째 예측이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페르난데스 빌라베르데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유엔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거든요.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거나 안정화될 거라는 가정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출산율이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미국만 봐도 그래요. 유엔은 미국 인구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한국의 출산율에 대한 유엔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낙관적인 회복을 보여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징후는 전혀 없어요. 일본의 최근 보도를 보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들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게다가 중국의 출산율과 인구 데이터에도 상당한 의심이 있어서 현재 데이터조차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과 고령화 같은 인구 통계적 추세는 그리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미리 계산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20년 넘게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도한 모든 경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구학적 현실은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같은 문제가 한국, 중국,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다만 속도만 다를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게 암울한 건 아니에요. 인도와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인구 배당이라는 건 자동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주지 않아요. 좋은 정책, 교육,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인구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아프리카에는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넘쳐날 거예요.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통합, 정치적 저항 등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국가들이 이 노동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재편이에요.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유럽과 동아시아가 쇠퇴하고 새로운 중심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전환은 역사상 늘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걸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인구 위기가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